마리오렌트 라인의 주름이 살짝 옅어졌으며 턱선 라인이 전보다 더 선명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콩형 얼굴이 개선되는 것도 보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피부가 얇은 타입, 그런 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레이저가 안녕하세요. 브랜뉴 클리닉의 레이저로 조각하는 의사 이정욱 원장입니다. 요즘 피부과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 아마 소프웨이브 아닐까 싶습니다. 후기를 찾아보면 반응도 꽤 갈립니다. 인생 리프팅 장비예요? 목주름이 옅어졌어요. 이런 리뷰가 있는 반면에 주름 개선 효과가 너무 미미해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이런 리뷰도 달립니다. 같은 시술인데 왜 이렇게 후기가 갈릴까요? 저희 브랜뉴 클리닉은 국내 유일 소프웨이브 글로벌 앰버서더로 소프웨이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상담과 시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웨이브의 원리부터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유형까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프웨이브는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이 가장 많이 생기는 측면을 정밀하게 자극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시술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중간 진피 1.5mm 부위가 콜라겐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존 리프팅 장비들이 아주 깊은 근막층을 점 형태로 콕콕 찌르거나 우주파로 피부 전체를 서서히 데우는 방식이었다면 소프웨이브는 1.5mm 깊이에 7개의 열기둥을 균일하게 넣어줍니다. 첫째, 피부 전체에 고르게 탄력이 차오릅니다. 자잘한 잔주름은 물론 처지면서 무너진 라인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겁니다. 둘째, 에너지가 1.5mm에서 딱 멈추기 때문에 그 아래 지방층이나 신경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즉 볼페임이나 얼굴살 꺼짐, 부작용 걱정 없이 아주 안전하게 탄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프웨이브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라기보다는 얼굴의 지방량과 처짐의 정도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소프웨이브의 초음파 에너지는 진피층에 집중되는데 그 아래 지방층이 너무 무거우면 겉피부를 조여주는 것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처짐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프웨이브 단독 시술만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콜라겐을 채워주는 시술이나 더 깊은 층을 좀 당겨주는 다른 리프팅과 함께 커스텀 설계를 해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이 많은 타입, 처짐이 이미 깊게 진행된 타입,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소프웨이브 단독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추천은 울세라와 소프웨이브입니다. 근막층을 당기고 겉피부를 조여주는 완벽한 이중 리프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킨부스터와 소프웨이브로 콜라겐 재료를 깔아주고 강력한 열로 재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써마지 같은 고주파와 소프웨이브를 함께 받아 진피층 전체 밀도를 높이고 얕은 잔주름까지 한 번 더 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레이저가 소프웨이브입니다. 소프웨이브는 꺼진 부위가 약간 차오르는 듯 하면서 단차가 좀 줄어들어서 반 하고 보여드렸을 때 땅콩형 얼굴이 개선되는 것도 보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지방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피부가 얇은 타입, 기존 초음파 리프팅 후 볼페임을 경험하셨던 분들처럼 볼륨 변화 없이 탄력만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의 팔자주름과 입가 주변 주름이 옅어지면서 부드럽고 좀 어려 보이는 인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팔자주름과 마리오렌트 라인의 주름이 살짝 옅어졌으며 턱선 라인이 전보다 더 선명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모공도 좀 정리돼서 매끈한 인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피부 진단입니다. 소프웨이브는 모든 얼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시술이 아닙니다. 피부 두께, 지방층, 탄력이 떨어진 위치, 이 세 가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얼굴이 소프웨이브가 잘 맞는 타입인지 아니면 다른 시술이 더 맞는지 이걸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시술 결과는 이미 절반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 디자인인데요. 사람 얼굴은 정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턱선 처짐 문제고 어떤 분은 눈 옆 탄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같은 샷수, 같은 위치, 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한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할지, 어디는 피해야 할지, 샷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이러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술 강도입니다. 소프웨이브는 진피층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증을 걱정해서 에너지 강도를 낮추면 당연히 효과도 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효과는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프웨이브는 장비 하나로 결과가 결정되는 시술이 아니라 진단, 디자인, 그리고 시술 방식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리프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통증이나 시술 시간, 회복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술 시간은 얼굴 전체 기준으로 보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중에는 피부 속에서 열감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지만 대부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고요. 시술 후에는 약간의 붉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 가라앉는 편이라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리프팅은 늦어서 시작하는 시술이 아니라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잠시 뒤로 밀어두셨다면 이제는 한 번쯤 내 얼굴의 시간에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질문이나 사연은 댓글 남겨주세요. 레이저로 조각하는 의사 이정욱이었습니다.